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S&P 500 지수가 조정. 국면에서 빠르게 벗어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회와 연준의 저항에 달려있다. 그리고 3월 주택 매매는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음에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의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S&P 500 지수가 다시 상승세를 타게 된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몇 주간 거센 파도를 겪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은 단숨에 흔들렸고, 지난 4월 8일에는 S&P 500 지수가 급락하며 새로운 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유동성 부족 현상까지 발생해 채권 시장마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고, 그 발언 이후 시장은 빠르게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발표 덕분에 S&P 500 지수는 최근 저점 대비 무려 4조 2,530억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 회복이 단순한 반등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진정한 저점을 찍고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하는 것인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금융사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매니징 파트너인 제이미 폭스는 이번 상황이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특히 시장의 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 즉 VIX 지수가 한때 50을 넘었다가 다시 20선으로 급격히 하락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런 급등락이 반복되는 시기에는 주식이 급반등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에 대한 비판을 거둬들이며 그를 임기 전에 해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에 또 다른 안정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4.32%로 다시 하락하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약 2주 전만 해도 1987년 이후 가장 큰 주간 변동폭을 보였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 금리 안정은 시장 입장에서도 큰 호재로 해석됩니다. 금융사 핌코의 정책 책임자 리비 캔트릴과 이코노미스트 티퍼니 와일딩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저금리를 원한다면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여전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몇 달 안에 주요 국가들과 실질적인 무역 합의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콕스는 유럽이나 기타 국가들과의 합의는 비교적 빨리 나올 수 있지만 중국과의 협상은 수년에 걸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둘째, 다음 주 의회가 2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다시 열릴 예정인데요. 이 시점에서 예산안 협상에 진전이 생긴다면, 특히 국가 부채 한도 문제 해결이 가시화된다면 월가의 추가적인 낙관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S&P 500은 목요일에만 2% 상승해 5,484.7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2% 올라 4093.40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조정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선 41,410.15포인트 이상으로 마감해야 합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7% 상승하며 17,166.04포인트에 도달했지만 직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상태인 만큼 아직 약세장에 머물고 있으며 18,321.50포인트를 넘어서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완화와 연준에 대한 공격 중단이 시장의 회복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역 협상의 진전과 연방정부의 예산 처리 여부가 또 다른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최신 부동산 시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3월 미국 주택시장의 급격한 둔화와 향후 주택 가격의 흐름입니다. 2025년 3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존 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5.9% 감소해 연일 기준 약 402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412만 건을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2.4% 줄어든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여전히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목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수석 경제학자인 로렌스 유는 높은 금리가 구매력을 낮춰 거래를 위축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가격입니다. 매매는 줄었지만 중간주택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3월 기준 주택의 중간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2.7% 상승한 400만 3,7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월에는 3.4% 상승했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이제 시장의 흐름은 공급량과 수요의 균형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시장에 나온 매물수는 약 133만 채로
작년보다 약 20% 늘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평균인 180만 채에는 못 미칩니다. 유는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려면 더 많은 매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남부 지역의 콘도 시장은 이미 가격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공급이 급증하면서 이 지역 콘도 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 4.5% 하락했습니다. 유는 남부 콘도 시장은 공급 과잉이 눈에 띄는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가격 흐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페니맨은 최근 주택시장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들은 올해 미국 전체 주택 가격이 평균 3.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민간 부동산 기업들의 전망은 더 보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보 업체 진로우는 올해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1.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로우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카라 응은 3월 들어 금리가 약간 낮아지면서 오히려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시장에 더 많이 진입했다며 이러한 흐름이 가격 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시장에 얼마나 많은 매도자가 다시 돌아오느냐입니다. 공급이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약해지면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얼터닷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엘 버너는 재고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그 수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오스틴처럼 매물이 넘쳐나는 지역에서는 평방피트당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너는 매물이 늘어나고 매수자 수가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되겠지만 특정 지역에선 하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진로우의 응은 가격 하락이 오히려 주택 구매를 망설이던 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이제껏 기다리고 있던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미국 주택시장은 지금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거래는 줄고 있지만 가격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향방은 공급 확대와 소비자 신뢰 회복 그리고 금리의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